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화주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룹 내에 화주사도 없고 정말 자생적으로 모든 물건을 영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보면은 그 쿠팡하고 계약이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완전히 끝나버렸더라고요. 중국발 시커머스의 집중 공략에 따라서 지금 택배 기업들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택배 3사, 지금 시대대한통운, 롯데, 한진 대표사들이 지금 아무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대대한통운은 매출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은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지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지금 단독 체제 한국 대표 부문 대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법인 거점을 좀 많이 만들어서 더 지금 국내 해외까지 직구 역직구 글로벌 크로스보더 역할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롯데글로벌 로지스는 시대대한통운의 포워딩 담당 대표가 지금 올해 2024년부터 지금 대표를 맡으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좀 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한진 택배, 한진도 지금 대표이사 등기 대표 하신 저기 패밀리가 지금 열심히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 법인 하면서 아마 올해 국내 택배 물량이 뭐 급격히 는다 안 는다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물량이 모일 것 같고요. 또 해외 글로벌에 현지 법인으로 크로스보더에 지금 물량들을 주고받으면서 있는 거점 확대가 좀 커질 것 같네요. 예. 네. 예, 좀 잠깐 우리 택배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시커머스 얘기를 하면서 국내 이 플레이어들, 즉 이커머스 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존의 뭐 셀러들이라든지 플레이어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급박함을 느끼고 있는데 반면에 택배 업체들이 만면에 웃음을 좀 띄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주가가 지금 한 50%씩 뛰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올해 전망도 굉장히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국내 택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작년도 3분기로 봤을 때 택배 매출액 자체를 본다면은 한 2.3%가 줄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특히 이커머스 택배가 무려 한 5%, 13%, 13.9%가 줄었으니까 네. 이게 재밌는 게 2023년도 3쿼터 그러면은 택배는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 전통적인 택배, 이커머스 택배를 갖다 구분한다면은 이커머스로 발생되는 택배가 택배사들이 가져가는 게 줄어드는 거죠. 네. 한진이나 대한통운이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그 택배가 다 쿠팡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택배 시장은 커져나가는데 거기서 쿠팡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쿠팡이 거의 지금은 택배 전체 시장 마켓시어가 28%까지 늘은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뭐 한 40%대가 지금 깨져나가면서 쿠팡이 28%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쿠팡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진사 같은 경우에도 자체 택배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는 성장도 끝난 데다가 거기다가 플레이어들의 개별 배송 시대로 이게 뭐 춘추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택배사들이 이제 거기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더 이상은 이게 시장성을 볼 수가 없고 그게 글로벌로 갔던 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택배는 이제 화주라든가 이 물량을 받아서 온라인이라도 받아서 그 딜리버리하는 구조였는데 쿠팡도 그렇고 자사적으로 이제 물동량을 창출하고 또 거점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택배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사 물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들 의문점이 있어갖고 쿠팡이 한 개 물량을 취급하는 것도 이것도 한 개도 취급하니까 수량은 아마 쿠팡이 엄청 많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또 대한통운에는 하포장해갖고 오는 이 물량도 있고 해서 이 수량은 국내 시장에서 뭐 주는 건 아니지만은 소폭이든 계속 늘어나지만은 한국 시장이 뭐 2020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또 택배 시장 자체에서도 정체는 아니지만 돌파하고 찾으려면 물량을 많이 증대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이 물량이 뭐 엄청 큰 물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뭐 다 합쳐도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대한통운이 3천만 개, 한진택운에도 한 5천만 개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커머스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택배가 뭐 매출 규모로 본다면 3조 네. 7천억이었기 때문에 네. 1억 개는 된다고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1억 개는 된다고 보더라도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근데 그 택배는 일반 네. 택배가 있고 이커머스 택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이런 업체들의 택배들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2,670만 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1, 2, 3분기 합친다 그러면은 연간으로 한 5천만 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연간으로 대한통운만
글로벌에서 이커머스 중국 택배로 들어오는 게 5천만 개가 되는 거고 뭐 한진이 뭐 그 절반 정도가 된다고 그럼 1억 개 이내네요. 그렇죠. 1억 개 말하에 1억 개 맞아요. 이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통운이 1년 택배가 15억 개인데 5천만 개라고 해봤자 전체에서 15개 이상. 예, 전체에서 본다면 3%밖에 안 되지 많을 않습니까? 때 17억 그렇죠. 개까지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작년에 조금 줄었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체가 15억, 16억 개인데 근데 지금 대한통운이 점점 택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16억 개 하던 게 15억 개로 줄어들고 있어요. 늘지가 않고 네. 국내 택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커머스 플레이어들한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택배가 빠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연간 한 4, 5천만 개 정도 되는 중국 택배를 가지고 왔는데 물량 크지 않습니다. 물량은 3%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장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4, 5천만 개지만 네. 제가 아까 성장성 한 달 1년에 50%씩 한 5년만 성장하면 10배가 올라간다 그랬죠. 네. 5, 6년만 성장하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5, 6년만 이 상태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5천만 개가 한 5억 개, 6억 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한통운 전체 물량의 30%가 넘어가는 게 불과 4, 5년이면 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첫 번째 무서운 거고 또 하나는 대한통운이나 한진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는 바로 계약물류라는 거죠. CL. 네. 예, 컨트랙트 로지스틱스라고 불리는 이 계약물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택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풀프먼 센터, 글로벌 GDC를 만들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센터에다가 물건을 모아놓고 다시 거기서 집화하는 것도 그 다음에 거기서 합포장을 하고 다시 항공으로 혹은 해운으로 국내로 네. 들어오는 이 포워딩 업무까지도 전부 거기서 대한통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이익은 많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올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택배에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으나 글로벌 포워딩 부분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몇백억의 이익이 났고 그게 대한통운의 미래성을 보고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네.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사가 지금 주력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택배는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배송. 그 안에 3PL 보관 사업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택배를 만든 원조 야마토도 3PL 물류 플러스 옆에다가 이제 택배 서비스 같이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CJ대한통운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만든 메가오브 터미널의 그 역할이고요. 여기서 이제 수출과 수입에 링크시킨 게 이제 글로벌화 물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CL 계약 물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종합물류회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물류회사화 시켜서 글로벌화 가는 모든 영역을 갖다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시장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이 CL 부분에서 참고로 네. 그 3분기만 하더라도 한 분기에 매출이 7,200억, 영업이익이 거의 440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도 30%가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익률은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네. 분기에 영업이익이 442억이 나왔는데 연간으로 네. 따진다면 이 추세로 간다면은 이 CL 부분, 즉 그 포워딩이라든지 글로벌 물류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이 한 1,500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네. 국내 택배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네. 훨씬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대한통운은 택배 업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글로벌 36개국에 이 해외 법인이 100개가 넘게 113개가 네. 있고 해상, 항공, 포워딩, 특송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갖다 하고 있고 네. 뭐 최근에는 이런 그 배터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다가 거대한 물류센터를 두고 캘리포니아라든지 그쪽에서도 거대한 GDC 센터를 구축해서 글로벌 이런 선적이라든지 합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택배보다도 더 주력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죠. 예. 계약 물류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통운이 택배 원조 아닙니까? 뭐 CJ가 2010에 인수했지만 1930년에 생기는 회사고 또 이 회사 자체에서 지금 다양한 이제 CL 글로벌 사업, 포워딩 사업, 그다음 택배 사업이 많은데 택배 사업의 비중이 좀 3분의 2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작년에 조금 그래도 선방했던 게 택배 단가를 인상한 연초에 3월 안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택배 단가 인상 하겠습니까? 했더니 올해는 소비 불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침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아마 이제 국내외 물류 포함해서 이제 이 시장성은 더 커지는 쪽으로 지금 아마 기업들이 목표를 지금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택배 단가가 사실은 매년 하락을 했었어요. 물량이 네.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택배 단가는 하락하는데 올해 유일하게 택배 단가가 올라갔거든요. 여러 가지 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인상이 그렇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럴 때는 물량이 많은 업체들은 살아남지만 오히려 네. 물량이 적은 업체들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진짜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나마 지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택배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런 계약 물류 부분을 늘리고 네. 또 방산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해상 항공 포워딩 쪽으로 네.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 게 그래도 대한통운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인데 반면에 한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은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화주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룹 내에 화주사도 없고 정말 자생적으로 모든 물건을 영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보면은 그 쿠팡하고 계약이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반 이제 남은 거 이제 끊겼죠. 예. 원래 월 단위로 한 700만 건 정도 쿠팡 물량을 한진에다가 줬었는데 네. 꾸준히 줄여오다가 이제 3월부로 한진에 쿠팡을 그동안 줬던 모든 위탁 계약 물량을 전부 다 종료를 네.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들은 전부 다 이제 쿠팡에서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쿠팡이 생수까지도 쿠팡 CLS에서 배송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번에. 그래서 생수 배송도 시장이 꽤 큰데 여태까지는 노란색 번호판을 써가지고 생수를 배송했던 거를 이제는 쿠팡이 일반 배송, 일반 화물 배송이 이제 택배 배송은 이제 하얀색 네. 차잖아요. 자차 배송으로 해서 쿠팡 CLS에서 하얀색 넘버로 비용 부담 없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 쿠팡이 생수 시장까지도 접근 갖다가 네. 했다는 거는 그만큼 또 택배 시장에서 또 파일을 뺏어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네. 일반 택배하던 그런 부분들도 다른 업체들도 많이 좀 위험성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빈입빈 부입부라고 쿠팡이 택배 시장에서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나머지 택배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쿠팡하고 완전 계약이 종료된 이후로 다시 글로벌에 뭐 네. 이런 대한통운처럼 CL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활로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니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진이 작년에 그래도 매출하고 영업이 선방했습니다. 선방하고 최근에 이제 한진이 해외 거점 사업을 보통 이제 해외 주재원 사무소를 만든 걸 법인화 시켰고요. 글로벌 확대 전략으로 지금 한진도 돌파구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택배 3사 택시에 대한 통은 그다음에 롯데 또 한진 3사가 그래도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로 지금 공격적으로 네트워크 확장과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택배 3사 얘기도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수님 방송하다 보니까 참 시간은 부족하지만은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 하다 보니까요. 또 Q&A 질문 주시면은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